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 매입 이유와 효과는 공매도 세력 과연 극복 가능할까?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02%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0.62%, 제약은 마이너스 1.92%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 3일 그리고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연속 아래 꼬리를 단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하락세 바닥을 다져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사주 매입과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월요일 셀트리온은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54만 7,946주이고 금액으로는 약 1,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17만 7,105주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냈는데요. 주식 수는 67만 3,854주, 취득 금액은 거의 500억에 가까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4월 10일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18만 7,893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목적은 당연히 주가 안정 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장내 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가가 워낙 안 좋은 상태라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통해서 또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안정과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이외에도 사실적으로는 이번 자사주 매입의 또 다른 목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단기 차입금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함께. 이것은 합병 전에 단기 차입금의 규모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단기 차입금이 4,386억이다. 그런데 이것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이 셀트리온의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담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홀딩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을 자꾸 금융권에다가 넘기게 되는 구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바로 지배 구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번에 셀트리온 홀딩스로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정진 회장의 합병한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이 97.2%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합병해서 무산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상장 3사의 합병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 주식 수 이 추이를 살펴보면은 10일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즉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0일 날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한 이후에 잠시 공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지만 1월 13일 오늘 다시 공매도 수량은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과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조항에 근거를 해서 숫자를 산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경우는 하루에 17만 7,105주 이상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헬스케어의 경우는
하루에 187,893주 이상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량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것으로 커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산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계산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역시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즉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들, 이것은 상장 주식 수의 0.5% 이상을 공매도로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딱 세 군데잖아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이 났지만 보고를 안 해가지고, 보고를 누락해가지고 갑자기 잔고가 막 줄고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일은 최근뿐만 아니고 그동안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요 세 군데는요, 상장 주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상장 주식수의 0.5% 이하로 가지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군데는 장기적인 펀드 스타일로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매도 세력이다. 왜 그러냐면은 최초로 0.5% 이상의 공매도를 보유하기 시작한 것이 모건 스탠리는 2017년 4월 7일부터잖아요. 골드만삭스는 21년 11월 5일부터고요. 그리고 메릴린치는 2018년 1월 31일부터가 되는 것이죠. 특히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0.5% 이하를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과연 어떤 세력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액티비스트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글로벌 개요가 나오는데요. 공매도 행동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매도 행동주의자들의 캠페인 횟수가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그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캠페인 횟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공매도 작전을 몇 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자료는 하반기까지밖에 없는 것이죠. 67건의 공매도를 작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2020년에 157회 작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요, 공매도 작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들은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세력들인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셀트리온의 대량 보유자, 공매도 대량 보유자들은요, 펀드 이름이죠. 펀드 이름이고,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은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그 돈이 누구 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돈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A라는 사람이 공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그 돈을 자기가 펀드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 전용으로 해달라, 공매도 전용 펀드에다가 넣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의 타겟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되고, 또한 공매도 작전을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타겟 섹터 업종별로 보면 역시 헬스케어 쪽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요, 가장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업종이 테크놀로지, 기술주 쪽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역시 헬스케어 업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1년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수익률을 보시면요, 대부분 한 달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가장 한 달 정도가 많이 수익률이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또한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는 수익률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50% 손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도 외국인들 쪽에서 두 가지 패턴이다. 첫 번째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공매도 세력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0.5% 이하이기 때문에 대량 보유자로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하는 쪽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매도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공매도 세력과 장기적인 공매도 세력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론의 공매도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2018년 4월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감리부터 공매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 이후 공매도가 줄지 않은 상태가 되다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면서 공매도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은 다시 금지 기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의 공매도, 특히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봤을 때는 바로 회계감리가 가장 큰 악재였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에서는 먹잇감이 생기는 것이죠. 회계감리의 부정이라든가 분식회계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의 월봉을 살펴보면 바로 2018년 4월 회계감리 시작한 이후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고,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 주가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로 이 회계감리,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겠죠.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큰 흐름에서는 셀트리온의 공매도의 핵심은 바로 이 회계감리에 있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들어온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은 장기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회계감리가 빨리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만 그 다음에 합병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합병에 있어서도 공매도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주가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합병을 추진을 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홀딩스 간의 합병, 즉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합병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만약에 상장 3사가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때문에 합병을 못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주가는 또다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럴 때 과연 이 공매도 세력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셀트리온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회계감리가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병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안정시키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마이너스 1.02%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106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었죠. 특히 외국인들은 오늘 54,000주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공매도량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JP모간이 42,000주 매수를 하잖아요. 이것은 단기적인 성격의 공매도 세력이다. 이에 따라서 쇼커버링의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건 스탠리 547주 매수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에 따라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하방의 압력은 감소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마이너스 0.62% 하락이죠. 외국인들 75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 수량으로는 외국인들이 93,000주 매수 우위죠. 기관들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공매도는 약간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JP모간 쪽에서 매수가 많았는데요. 쇼커버링의 가능성이죠. 단기 매매하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이번 자사주 매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바닥만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11억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만주의 외국인들 매도였죠. 기관들도 매도였는데요. 기관들이 다시 매수하는 상황이 좀 나와야 되겠죠. JP모간 쪽에서 7,300주 매도죠.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쪽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12일자로 나온 이야기를 보시면요, 미국의 유통기업 매뉴팩처링에 300만 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존과는 달리 미국의 매사추세츠 쪽에 유통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라인 판매가 아니고 오프라인 판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개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대충 463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셀트리온 측에서 공시를 내야 되겠죠. 어떻게 냈느냐 하면은
셀트리온 USA 쪽에다가 얼만큼 넘겼다 이런 공시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숫자는 단순한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단키트 쪽에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의료진 용은 이미 미국 국방부하고 체결이 된 것이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가용이잖아요. 따라서 아마존에 온라인으로 판매가 개시가 되었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미국 유통업체와 지금 계약이 되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의외로 진단키트 부분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은 모두 1분기의 매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매도 세력도 그렇습니다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특히 올해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쪽의 실적 추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공매도 세력들, 특히 단기 매매하는 공매도 세력들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하방 쪽보다는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 수급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진단키트 그리고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와 또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머의 실적에 원래는 달려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